여러분, 신동민 롯데그룹 최대 위기란 말이 이제는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안에서도 롯데그룹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밖에서도 야 롯데그룹 저러다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말입니다. 한때는 재계 4위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롯데의 성장세는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는요, 서서히 일본이 침몰하듯이 서서히 롯데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요 계열사 매출 한번 보세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롯데백화점의 영업이익은요, 매출은 당연히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3,96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더 늘어났습니다. 4,250억까지. 2019년에는 5,19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한방 탁 치면서 말입니다. 언택트 쪽이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롯데 위기는 완전히 시작이 됐어요. 3,260억까지 8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2021년 상반기에는요 1,650억 이대로 가면 작년보다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보다도 못한다. 올해는 경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롯데백화점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은 어쩌면요 롯데의 처절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더 심각합니다. 롯데마트는 그나마 2017년까지는 400억 18년에 80억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19년에는요 마이너스 250억 2020년에는 19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여러분 상반기까지 250억의 적자입니다. 하반기로 가면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롯데가 유통그룹이잖아요. 유통그룹의 대표적인 대명사인 백화점과 마트가 이렇게까지 꼬꾸라진다는 것은요 롯데의 위기입니다. 롯데는요 여러 가지로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의 어떤 다툼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느라고 다른 유통업계는 변신에 대변신을 해가는데 롯데만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이마트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요. 쿠팡은 보이지 않게 어마무시한 성장을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경쟁사인 신세계는요. 지금 이베이를 인수를 해서 온라인을 엄청나게 또 강화를 했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했고요. 코로나19가 쉽게 말하면 작년에 뻥 하고 치면서 언택트에 대한 대비도 전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는요. 시기적으로도 놓친 데다가 온라인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언택트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바람에 지금 영업이익이 폭삭폭삭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롯데는요. 오프라인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단행합니다. 전체 718개의 매장 중에 200개 이상인데 220개까지도 갔습니다. 거의 500개만 놔두고 다 줄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프라인의 구조조정을 어마무시하게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희망퇴직을 곳곳에서 다 받았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10년차 이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정도로 롯데는요 오프라인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롯데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롯데는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롯데의 기업 문화예요. 일본식의 어떤 종신고용이라는 것, 이 종신고용을 가지면서 롯데는요 충성심을,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왔거든요. 그런데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롯데의 조직 문화를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바꾸면요 진짜 망하거든요. 진짜 망해요. 왜냐하면 나가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 받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든요.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능력 있는 사람들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외 사람들도 남아있거든요. 인력에 대한 누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문화가 깨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롯데가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도요 지금 발부등을 치고 있습니다. 발부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당장 하나만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마트는 승승장구예요. 롯데마트는 그야말로 계속 꼬꾸라지고 있어요. 당장 매출만 하더라도 이마트는요. 작년에 2조 7,80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조까지 늘어납니다. 3조까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에서요. 흑자로 돌아섭니다. 흑자로. 영업이익은 많이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24.5%까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846억 원의 흑자를 냈는데 올해는 912억 원에 6.2%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정반대죠. 정반대. 2020년에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이고요. 올해는 1조 1천억 원으로 꼬꾸라집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작년에 220억이었다면 올해 10억 원이에요. 잘못하면요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롯데마트. 그러니까 전통적인 두 개의 어떤 유통기업인데 이마트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여기에 언택트에 대한 대응도 누구 못지않게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유통업계, 온라인 쇼핑몰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베이까지 인수를 했으니까. 그러나 롯데는 그렇지 못했어요. 롯데온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롯데온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롯데온 같은 경우는요. 1,070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누적 매출은 8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 전문가로 수여를 했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요. 결국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파격적인 선택이 과연 롯데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파격적인가 하면 이번 인사를 보면 그 파격의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동우 부회장 롯데 지주 대표로 되는 신동우 부회장 그렇다 치더라도요. 롯데 쇼핑 대표 이는 김상현 부회장을 지금 전격 영입했습니다.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 출신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순혈주의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예. 김상현 부회장은 PNG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PNG에서 총괄 사장까지 겸했을 정도로 PNG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고요. 홈플러스 부회장을 거쳐서 홍콩의 소매 유통 회사인 DFI 리테일 그룹에서 동남아 유통 총괄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이분을 영입했어요. 이분을. 순혈주의 완전히 깼죠. 게다가 뭐 화학이나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호텔의 총괄 안세진 사장도 이게 외부에서 영입한 케이스입니다. AT컨이라고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일하던 분을 모셨고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LG그룹에서 신사업이나 사업 전략을 담당했던 그 사람,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놀부를 영입하면서 놀부의 대표를 영입했던 그분을 지금 호텔 총괄 대표로 지금 영입을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롯데온 같은 경우는요.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부 전문가인 나영호 대표를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순혈주의까지 완전히 파괴해가면서 롯데를 살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조차도 물음표를 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문화인데요. 기업의 문화가 지금 완전히 지금까지의 롯데의 어떤 기업 문화를 다 깨지는 거고요. 이것을 새롭게 정비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말입니다. 조직원들이 어떤 로열티가 엄청나게 발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희망 퇴직할 때 너도 나도 퇴직하겠다고 들지, 덜 망할 때 나가겠다. 그래야지 퇴직금이라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롯데는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게다가 요즘 전통산업 중에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유통이거든요. 쿠팡이나 11번가나 뭐 위메프나 뭐 이베이나 뭐 할 것 없이 온라인이 계속 덕세를 하고 있잖아. 온라인이 덕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프라인이 과연 그 자리를 잡아갈 거냐. 게다가 롯데의 어떤 조직 문화까지 바뀌어가는 그 상태에서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황을 확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롯데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일 겁니다. 오죽했으면 신동빈 회장조차도 롯데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롯데가 잘 되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그 적응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져서 우리 산업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어떤 성장세는요. 롯데의 위기를 더욱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동빈 부회장의 어떤 단호한 결단력 뭐 이런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을 영입을 했다고 이게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조직의 문화를 확대 발전시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직의 문화가 파괴가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롯데의 어떤 사기가 말이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꺾인 사기가 결국 회사를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